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왜 뉴스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자들이 내 몫을 가져갔구나.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정부가 더 강력하게 규제해서 부자들의 돈을 나눠주면 해결될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분노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 토머스 소웰의 이코노믹 팩츠 앤 팔라시스는 당신이 믿어왔던 경제 상식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제로섬 게임의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를 피자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큰 조각을 먹으면 내 조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죠. 그래서 부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 것을 뺏어간 도둑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 경제는 피자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돈을 뺏어갔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거래는 양쪽 모두가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만 성사됩니다. 부자들은 남의 몫을 뺏은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 피자 자체를 더 크게 구운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누가 내 몫을 뺏어갔나 감시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피자판을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성의 오류입니다. 야구장에서 앞사람이 잘 보려고 일어서면 뒷사람도 일어서야 하고 결국 모두가 일어서서 불편하게 경기를 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이걸 우리 현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입해 볼까요?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며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거나 집주인을 규제한다고 칩시다. 언뜻 보면 세입자에게 좋은 일 같습니다. 정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경제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은 이익이 줄어드니 집을 수리하지 않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신규 공급은 끊기죠. 결국 집을 구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 뒷돈을 주어야만 방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한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토머스 소웰은 이것을 체스판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정책 기반자들은 사람들을 체스말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체스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세 번째는 통계의 함정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부자는 평생 부자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진 한 장만 보고 영화 전체를 판단하는 꼴입니다. 소득 하위층의 대부분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거나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반면 상위층은 경력이 정점에 달한 40, 50대 가장들이 많죠. 여러분이 지금 소득이 낮다고 해서 평생 하위층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도 통계상의 상위층으로 이동합니다. 통계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숫자에 속아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번째, 열린 결말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전, 건강, 환경 같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안전을 위해 비행기 표값을 10배로 올린다면 사람들은 비행기 대신 더 위험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는 더 늘어납니다. 무엇이든 대가가 따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성팔이 선동에서 벗어나 팩트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 부자를 욕하며 여러분의 분노를 자극할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경제적 원리를 의심해 보세요. 둘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가격은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신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셋째, 남의 몫을 탐내지 말고 기여하세요. 내가 버는 돈은 내가 타인에게 제공한 가치의 크기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시간에
내가 남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부를 거머쥡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월세 내기도 벅찬데 거창한 경제 원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인드셋을 그대로 둔 채로는 로또에 당첨돼도 다시 가난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의 작동 원리를 깨닫는 순간 기회는 무한합니다. 정부 탓, 사회 탓을 멈추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들어서는 입장권입니다. 토머스 소웰은 말합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여러분은 달콤한 거짓말과 쓰지만 유익한 진실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뉴스를 끄고 경제학 책을 펼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공부하세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자본주의를 대할 때 여러분의 통장은 비로소 불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잘못된 상식에 갇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내 책임입니다.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우고 내 인생의 진정한 경영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뺏어간 게 아니라 함께 키운 것이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통계는 움직이는 인생을 담지 못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상위 1%의 경제적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냉철한 머리로 부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